오늘의 게스트는 실패 속에서 성장의 답을 찾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김장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장원이고요. 전공은 Electrical Engineering, US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했고, 그리고 현재는 Oracle Health AI 팀에서 의료진들을 돕는 그런 디지털 어시스턴트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어떤 일을 요즘 하시고 계신가요? 네, 클리니션들을 도와줄 수 있는 툴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환자를 보는 시간보다 그 행정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이미 많이 쏟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자의료 시스템의 그 환경이, 어, 좀 뭔가 되게 많거든요. 화면에.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쉽게 환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AI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에이전틱 AI가 한참 유행인데, 저희도 클리니션들을 돕는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AI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미국에 도전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샌디에고에서 스터디 어브로드를 했습니다.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1년 동안 그러면서 미국에 나와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뒤늦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겨우겨우 나왔죠. 샌디에고의 그 날씨와 동네가 좋으셨던 건가요? 공부가 더 좋으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직장인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이렇게 플립플랍 신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날 끝나면 서핑하러 갈 거야. 이런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어서 예, 한번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쭉 학부도 하시고 또 공부도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준비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때는 한국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웹 게시판 같은 거였고, 뭐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 뭐 해커스라고 예, 그게 뭐 학원도 있는데 그 학원의 게시판에 그렇게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올리고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예, 도움을 받았죠. 제일 준비하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으셨나요? 제가 유학을 뒤늦게 준비를 되는 상황이어서 뭐 학점도 그 당시엔 재수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재수강도 많이 하고 영어도 부랴부랴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점수 만들고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급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틀어줘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좀 초조하게 네,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또 적당한 적당하게 준비가 돼서 나왔죠. 그럼 혹시 그 학교들을 알아보고 계실 때 아무래도 서부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넣으신 편이셨나요? 저는 지역보다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잘하는 학교를 위주로 넣었었고요. 네. 사실 지원할 때는 로보틱스 쪽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 동아리도 로보틱스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졸업 연구를 하던 중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런데 저는 로봇을 만들었고 이렇게 모터들 달아서 그 친구들은 음성 인식으로 사람 말을 알아들어서 이렇게 뭐 전화를 걸어주는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 연구를 어쨌든 잘 마치고 네, 그쪽에 너무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관련 교수님을 찾아가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했더니 또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그쪽을 조금씩 해보면서
결국에는 학교를 선택할 때는 네, 음성 쪽을 잘하는 교수님이 있는 곳으로 하게 됐죠. 그 당시에 음성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 휴대폰에서 김혜수 씨가 우리 집 하면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주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거 그것도 잘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지. 왜냐면은 사람의 목소리는 결국에는 지그재그로 되는 그 음성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신호 뭐 0점 몇, 0점 몇, 몇 점 몇, 마이너스 0점 몇, 이 숫자가 쫙 가는 건데, 이게 사람 말로 이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원리가 궁금해서, 아, 정말 지능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뭔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컴퓨터가 사람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뭐 디지털 세상에서 많이 제공되는 그런 수많은 서비스들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막연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거 되게 큰 임팩트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석사를 하시러 USC에 오셨을 때는 뚜렷하게 장원님께서 하고 싶은 연구나 공부를 하실 수 있었나요? 네, 석사로 왔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때, 그 음성 신호 처리, 음성 뭐 머신러닝 하는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 공부를 거의 한 80%를 하고, 네, 그 좋은 인상을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죠. 네. 수업을 그 교수님 수업 위주로 들었고, 공부도 그 수업 위주로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장원님께서는 스피치 신호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올인하신 것처럼 제가 들리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또 다른 분야들이 아니면 다른 또 연구 분야들이 핫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 눈길은 가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지금 이 세상에서 뭐가 핫하고 잘 되니까 하는 성격이 잘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성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약간 그런 성향의 아이였었나요? 네. 거의 학원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갔고,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는 뭐, 한 좀 하다가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이 세상에서 바꾼다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좀 제가 기여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쫓으면서 커리어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폴님이랑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오래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이제 미국에서는 북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The North Star. 예, 나의 노스타가 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얼라인해서 잘 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쌓이는 거죠. 네, 그거 중심으로 뭔가가 쌓여 나갑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놀스타와 관련된 걸 제가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노스타라는 개념을 언제 처음 접하시게 된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을 제가 놀스타라기보다는 무엇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해본 거는 사실은 이왕 나올 때 그 SOP를 쓸 때였어요. Statement of Purpose. 내가 유학 나와서 뭐 할 것인가. 그 전까지는 그냥 수업 듣고 학점 잘 듣는 교수님, 좀 더 재밌는 수업 이런 거 위주로 했었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막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당장 SOP를 쓰려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쓴 SOP 이그젠플을 보니까 얘네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와, 내가 이 SOP를 진짜 한 패러그래프라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기업의 어떤 광고 문구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기술의 효용을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구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남고 제가 지난 이렇게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것에 관련된 걸 할 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세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시골에 가면 시골 할머니가 TV로 보고 싶은 걸 보시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 리모컨으로 원하는 채널을 찾아보는 게. 왜냐면 리모컨 보면 버튼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헬인 거예요, 헬. UI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몇 번에서 하는 거를 또 찾아야 되고 눌렸는데 제대로 눌린 건지 안 눌렸는지 잘 모르겠고 화면에 나타나는 반응은 그냥 채널 바뀌는 것만 되고 가끔 지지직거리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디지털 어떤 문명의 이기나 제품을 활용하는 그 방법이.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할머니가 그러면 손자들, 손녀들 오면은 되게 틀어달라고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도 저의 놀스스타로 그때 정했던 것 같아요. 에스페를 쓰면서 아, 내가 음성 인식 쪽을 하고 싶어 하고 이 프로젝트, 졸업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내가 석사 학교를 지원할 때 다른 분야를 했지만 이쪽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싶을 만큼 내가 끌리는 거구나, 이게. 예, 끌리는 거구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밥벌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내가. 아니면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SOP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썼어요, 그렇게. 그렇게 썼는데 쓰고 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일들이나 뭐 에피소드나 사건들이 저에게 좀 중요한 사건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어쨌든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쓰고 나면 그것에 관련된 경험들이 이렇게 살이 붙어지면서 그것에 관련된 경험을 더 하게 되고, 더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경험이 더 생기고, 사건들이 생기고, 그렇게 파지티브한 사이클이 생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오셨나요? 아니면 자신감이 더 붙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그래도 몇 개 있으셨나요? 자신감이 붙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그냥 그걸 선택을 하는. 장원님께서 선택할 때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떤 딱 선택에 놓여 있을 때, 예를 들면 A와 B가 있다고 하셨을 때 선택은 어떻게 주로 하시나요? 제가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더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당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뭘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나 뭘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에 도움이 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제 석사를 통해서 이제 ESC로 오셨는데, 혹시 박사를 계속 또 이어가려고 하셨던 선택이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학기에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가 좀 펀더멘탈한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뭐 한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교수님을 잡아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박사생으로서 그 과정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연구가 따로 있을까요? 다 뭐 고만고만한 연구였던 것 같고요.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면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 연구였던 것 같고 그냥 하나를 꼽자면 제가 머신러닝 챌린지에 나갔었어요. 학회에서 보통 열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물론 저희 연구실이 그런 것을 여러 번 이렇게 위닝을 했던 경험 그런 곳이었기도 했지만 저도 거기 나갔고 이게 친한 친구들이랑 연구실에서 특히 같이 그룹을 좀 만들어서 근데 그때 헬스케어 데이터로 했거든요. 네, 뭐 파킨슨 환자가 있는 어, 뭐 음성 데이터로 하는 챌린지라든가 뭐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음성 데이터로 하는 챌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챌린지 나갔는데 되게 재밌게 자유롭게 이런저런 실험 돌려보면서 했고 결국에는 결과도 좋았는데 어쨌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자유롭게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고 끝나고 술 한잔 하고 네, 저희가 이렇게 순위를 올리는 그런 결과가 딱딱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결과 하나를 딱 서밋하고 끝이 아니고 주어진 기간 동안 결과를 계속 서밋하면서 네, 얘네가 스코어나 랭킹을 바로바로 알려줬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 한 잔 딱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재밌었어요. 네. 또 함께 또 그 경험들을 이루고 또 할 수 있다는 게 참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되돌아봤을 때 미국에서 하는 박사 과정 정리를 좀 하자면 어떤 시간이었나요? 어쨌든 박사과정의 목적은 스스로 중요한 문제를 찾아서 의미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어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진전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진전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런 판단이 되면은 평가가 내려지면은 박사 과정을 마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과정을 거쳤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 이후에 커리어를 결정하실 때는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셨나요? 그 박사과정 연구랑 연구 토픽과 인더스트리에서 되게 핫하고 많이 찾는 그 분야가 정확히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뭐 비빌 수나 있을까 가서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고 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올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한참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네. 다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음, 또 하나는 뭐 그 이외에는 다른 고민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고민이 아카데미아를 가냐, 인더스트리를 가냐, 뭐 이런 창업을 하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던져보고 예, 그 선택지 안에서 나에게 제일 좋은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어떤 선택을 내렸다고 해서 뭐 5년 뒤, 10년 뒤 저의 미래가 막 되게 크게 바뀌고 그런 말을 잘 안 믿어요, 저는. 예, 잘 되려면 어쨌든 잘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move on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졸업하고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네. 박사과정 때 연구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 그 잘한 만큼 더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세상의 그 매크로 이코노미와 저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와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지. 예, 내가 정말 뭘 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게 나의 10년 뒤 미래에 막 되게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장원님께서 학교에서 공부하신 거와 또 그 당시에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보고 있던 경험들이 뭐 좀 달랐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조금 더 회사들이 원하는 연구들이었었나요? 그 당시에는 2014년도에 알렉사 음성인식 스마트 스피커가 확 잘 돼가지고 음성인식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많이 뽑는 중이었는데 저는 음성인식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 음성 관련된 데이터를 그 멀티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모델리티가 하나의 데이터 형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음성 신호 이것도 하나의 모델리티고 뭐 사람이 말을 하는 비디오 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립이 움직인다거나 뭐 아니면은 MRI 비디오를 아예 찍어버린다거나 사람이 이 구강 구조를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스피치라는 음성이라는 그 이벤트를 표현하는 수많은 데이터의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양한 데이터의 종류를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해서 그걸로 스피치를 표현하고 그걸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뭔가 좀 펀더멘탈하면서도 예, 펀더멘탈하면서도 스피치가 무엇이냐, 이 이벤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뭔가 펀더멘탈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엔지니어링을 활용하는 그런 연구였단 말이에요. 어, 그게 그게 저는 연구 주제로서는 너무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집중해서 보다 기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가까운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어트랙티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보면 뭐 전혀 맞는 생각이 아니었죠. 그게 가기 전에 보는 거랑 그런 조직에 속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이랑 그 구성원이 되지 않아서 밖에서 하는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유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그룹 안에서 하는 생각과 유학을 안 간 사람들이 유학 간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는 생각이 다르듯이. 그죠? 그래서, 네. 그냥 그 회사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냥 준비를 그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고민이나 걱정하지 말고 괜히 밖에서 하는 그 상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괜히 쫄고 네. 장원님께서 이제 박사를 이제 또 마무리를 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연구도 계속 하시고 뭐 또 스타트업에서도 일하신 것 같고 약간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 약간 기간 동안 배운 가장 큰 배움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해서 나중에 시도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준비 기간이라고 하면은 많이 걸려봐야 2주? 진짜 많이 걸리면 한 달? 이 정도 준비가 넘어가는 거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직 리퀘어먼트가 안 채워지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나 유학을 나가야 되는데 나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서 한 2년 있다가 나갈 거야. 이런 생각. 뭔지 아시겠죠? 예. 예. 내가 뭐 이 회사에서는 이런 팀에 가고 싶은데 내가 이런 기술을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 이런 책을 보고 이런 논문을 읽어가지고 더 준비를 해서 1년 있다 지원할 거야. 뭐 이런 생각. 음, 네. 그런 생각 별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 약간 경험이 특별하게 그 상황에 제일 적합한 약간 배움으로 느껴지셨나요? 음, 왜냐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새로운 기회에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requirement를 다 fulfill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적이 없어요. 네. 하지만 뭐 좀 많이 오버랩이 되는 면이 있고 좀 안 맞는 면이 있어도 가서 채우면 되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의 의미를 잘 평소에 생각을 하고 특히 인터뷰 볼 때는 인터뷰를 보는 그 회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장한다고 하는데 이 포장을 이렇게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거로 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했던 것의 의미를 트랜슬레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트랜슬레이트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어떻게 얼라인이 되고 내가 어떤 기여를 이 사람들이 원할지 안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는지를 트랜슬레이트를 하려는 노력이랑 그런 상대방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좀 더 신경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내가 원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뽑을지 안 뽑을지는 그 사람들이 고민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박사 이후에 경험을 더 쌓으시고 이제 거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제 회사죠. 아마존이라는 곳으로 이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 과정의 시작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아마존을 또 고르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양의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고 모델의 사이즈도 점점 커지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제가 꽂힌 게 있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되는 것 같다. 이게 기술의 그 성능이나 이런 걸 끌어올리는 정말 메이저 방향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의 흐름에 너무 늦게 조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그만큼의 클라우드와 그만큼의 인력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뭐 내가 가서 비빌 수 있는지 한번 예, 한번 도전이라기보다는 지원을 해봤고 네, 그런 회사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감사하게도 아마존에서 오퍼가 와서 네, 가게 됐죠. 장원님께서 아마존에 들어가셨을 때는 어, 실제 경험에서는 또 어떤 문화가 어땠었나 한번 궁금한데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아마존의 문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너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너십.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오너십이 강하고, 음, 고객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객에 대한 집착이 내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사람도 고객인데,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내가 만든 코드를 쓰는 사람들도 다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레스를 만들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점검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들은 것 중 하나가 아마존의 회사가 굉장히 또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문화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푸시도 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는 팀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어떠셨나요? 그거는 팀마다 달랐던 것 같고 제가 아마존에서 총 세 팀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마존 알렉사 음성 인식 그 모델 만드는 팀, 두 번째는 아마존 케어, 그러니까 아마존 케어이라고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시크릿 프로젝트 팀이었어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헬스케어 쪽에서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팀이었고, 그게 나중에 세상에 알려지게 런칭을 하면서 아마존 헬스라는 그 엄브렐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 헬스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조직마다 다르고, 또 매니저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그 아마존에서 좋다고 알려진 문화, 예를 들면 다큐멘테이션 쓰는 문화, 그것도 그것의 취지에 맞게 잘 이용하면 좋은 거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약간 쓰면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어쨌든 다큐멘테이션을 한다는 거는 내가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편하자고 남에게 다큐멘테이션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떤 문화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곳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워낙 큰 회사이기도 하고 좋은 인재들을 최대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제 아마존에 소속하시면서 아마존에서 보시기에 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아마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꼭 아마존이 아니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쇼텀 골과 롱텀 골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드시 딜리버를 해야 되는 것도 잘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성장이나 뭐 이렇게 스텝 펑션 점프라고 하잖아요. 큰 뭔가 도약을 내기 위해서 내가 따로 공부를 하고 캐치업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들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큰 성과를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또 어쨌든 일하는 양이 많았어요. 네. 그 아마존뿐만 아니라 모든 박사과정 연구실도 그랬어요. 그 연구실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저보다 최소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네. 어쨌든 일이 하는 양이 많고 그 스스로에 대한 bar라고 하잖아요. 기준치가 높았어요. 스스로에 대한 바도 높고 본인이 참여하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바도 높고 그거는 뭐 어떤 환경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어댑트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까지 생각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엑스트라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양이 많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좋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네. 저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와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제가 많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환경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존 알렉사 음성인식 팀에 들어갔을 때 그 퍼블리케이션에 대한 장려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바뀌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 사람들을 이렇게 리크루팅 하는데 그리고 뭐 연봉도 중요하죠. 네, 아마존이 웬만한 빅테크 중에서는 연봉을 잘 주는 편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렉사에서 그 아마존에서 또 여러 팀들 세 팀을 움직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이뤄내시고 이제 지금 현재인 회사 오라클로 이직을 하셨는데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아마존 헬스도 너무 좋았는데요. 어, 좀 더 깊은 쪽의 헬스케어 AI 연구를 하고 싶었고, 근데 오라클은 전략적으로 큰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오히려 아마존 헬스보다. 왜냐하면 오라클은 28 빌리언 달러짜리 에쿼지션도 하고, 굉장히 큰 에쿼지션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AI 조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오라클 헬스만 지원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물론 인터뷰를 보고 뭐 오퍼를 받은 것도 다른 곳이 있었지만은, 네, 좀 더 그런 전폭적인 지원 안에서, 네,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헬스케어 이 분야를 내가 좋아하니까 다른 분야로 넘어가거나 뭐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일해보기 전에, 네, 오라클에서 한번 해보자. 여기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전폭적인 그런, 네, 지지를 얻으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걱정은 좀 안 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투자도 많이 하지만 이제 신생 또 뭐 프로젝트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이 또 매번 또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음, 그런 또 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나 고민은 안 하셨던 편이셨나요? 물론 가서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저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뭐, 예, 예, 뭐 몇 년 동안 무조건 운동선수처럼 몇 년 동안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서 정 안 되겠으면 나오면 되니까 뭐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 또 하나는 그 관련된 얘기를 제 지인이랑 한 적이 있는데, 음, 저는 기본적으로 제 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패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페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페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페일인 거죠. 네. 보통 변화가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가 페일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나는 남들보다 이거를 더 하고 싶고 얘네가 그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하는 페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페일인 거예요. 네, 제가 아마존 알렉사에 있다가 처음에 아마존 케어로 이직할 때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주변의 모든 사이언티스트들이 말렸어요. 지금 헬스는 데이터도 없고 너는 이쪽에서 정말 커리어도 잘하고 뭐 페이퍼도 이렇게 연구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네가 정말 많은 걸 설득해야 되고 너를 이렇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도 훨씬 적을 거고 등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왜냐면은 다른 곳이라고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어쨌든 제가 헬스케어 AI 분야에서 기여를 하려면 그런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비게이트 하는 경험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실패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페일이 내가 원하는 페일이야.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더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AI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디든 가려면 가거든요. 그죠? 여기서 실패를 해도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물론 뭐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레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는 지역을 옮겨야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요.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연봉을 더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어,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뭐 10배를 더 많이 받으면 달라지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 갈, 갈비탕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거 두 번 먹는 거고 별로 게 별로 솔직히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차를 제가 지금 뭐 현대차를 타는데 뭐 다른 차 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예, 뭐 통장에 돈이 쌓이겠지만 그 쌓이는 돈이 나의 미래에 그게 크게 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북극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페일은 나에게 의미가 중요한 페일이야. 남의 돈 받으면서 하잖아. 내가 나중에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막 2년, 5년 걸려서 내 시간과 노력과 그 정말 훨씬 더 적은 리소스로 내가 겪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면은 해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면은
나에게 결국 좋은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정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봤던 글 중에 에릭 슈미트가 네, 구글, 네, 구글 맞나요? 맞습니다. 네, 구글의 전 CEO였던 네, 에릭 슈미트가 했던 말 중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질을 뽑으라고 하면 하나는 persistance이고 또 하나는 curiosity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빌드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어쨌든 내비게이션 해나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fail을 겪어 나갈 텐데 수많은 reject와 fail과 uncertainty를 겪어 나갈 텐데 persistent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어쨌든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persistent 하다고 다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없다면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것에 궁금해서 계속 시도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네, 그렇게 하려면 큐리오시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그쪽에 집중하는 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 자꾸 상황적인 거나 조건적인 것에 목표를 두게 되면 제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주변 상황에서 더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그래서 그럼 또 실망하게 되고, 그죠? 오히려 덜 프로덕티브하게 하루를 보내게 되니까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보다 충실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나보면은 무엇을 하고 싶냐? 자꾸 미래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예, 달라지는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그 일을 더 잘할 생각을 해라, 장원아. 예, 거기에서 좀 더 큰 임팩트를 내고, 더 클레버하게, 더 스마트하게, 개선을 시킬 생각을 하고, 네, 하루하루 더 착실하게 살고, 건강, 그러니까 더 중요한 밸류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강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했거나, 그때 내가 뭐 실리콘밸리로 갔거나, 그랬으면은 더 나아졌을까?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죠? 그 당시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정말 충분히 잘 살리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몰입을 했나. 몰입을 했으면 내가 얻었을 것들. 그게 나에게 지금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올해 하고 싶은 것과도 좀 연결이 돼요. 그전에는 내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위한 목표를 세웠었는데, 네, 뭐 승진을 한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승진을 하는 거, 뭐, 더 큰 집에서 사는 거, 통장 계좌에 뭐 돈이 많아지는 거,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걸 기준을 두고 플랜을 세웠는데, 그런 거보다는 올해는 나의 정말 핵심 역량,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핵심 역량으로 가꿔야 될 것들,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들, 이런 것에 정말 충실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되돌아봤을 때 리플렉션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서 장원님께 그래도 이런 순간이 좀 자신에게 피벗 포인트였다라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커리어는 정글짐 같은 것이고, 모든 그 정글짐에서의 선과 점들이 다 의미가 있었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러면 요즘 들어 무엇을 하실 때 제일 좀 행복한가요? 뭐 일적으로는 제가 뭔가 하루하루 제 실력이나 기여가 차곡차곡 쌓아져 간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 사인이 보일 때 그런 것도 기분 좋고, 그리고 뭐 가족이나 일 밖에서는 제 딸아이 픽업을 주로 하거든요. 학교에서. 네, 그때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LA 사니까 날씨도 좋고, 딸아이도 만나러 가고, 예. 학교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학교 생활하고 돌아올 때 이제 얘기는 나누는 것도 좋고, 뭐, 제가 아이 도시락도 싸주는데요, 아침에.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해요. 근데 애가 그래도 뭐 하나 싸줬는데 싹 비워오면은 기분이 진짜 좋죠. 예. 그리고 뭐, 아내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고민을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기분이 더 안 좋아서 들어가면은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아내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저도 기분 좋고, 네, 음. 그렇습니다. 소칼 그룹, K그룹이라는 그룹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어, 장원님의 활동이 또 저는 인상 깊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소칼 K그룹이 어떤 또 단체인지 또 어떻게 하다가 활동을 하게 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소켈K 그룹은 저보다는 다른 운영진 분들이 훨씬 더 헌신적으로 기여를 해주셔서 지금의 그룹이 된 것이고, 저는 이제 시작할 때 같이 멤버로서 그냥 그 그룹의 멤버였어요. 멤버로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2015년도 대학원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LA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네, 우리 이런 그룹을 한번 해봅시다.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해서 만났고, 제가 그 그룹 모임에 갔던 이유는 이제 졸업을 하고 대부분 친구들이 그 해에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네, 근데 사람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런 데가 있네.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네, 어느새 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되게 많이 커졌고,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바뀌었고, 뭐, 어떻게 보면 남가주 한인 프로페셔널 그 모임을 대표하는 그런 멋진 단체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의 그 미미한 그 모습보다 정말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어, 다양한 뭐 일들이 그 과정에 벌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네.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참 보기 좋았고, 네, 여기서 되게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운영진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한 그런 미션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당시. 네. 그때 처음에는 아트 앤 테크 그룹이었어요. 그 LA에 한인들이 모였던 그 그룹이 아티스트들, 뭐 비주얼 이펙트라든가 실제로 뭐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절반, 3분의 1 정도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 이런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이 또 한 3분의 1, 이 정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트 앤 테크 산업이 둘 다 활발한 LA의 특징을 살려보는 그런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였고, 그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언제 어디서 뭐 디즈니나 뭐 드림웍스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겠어요. 그죠? 예. 이런 그룹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산업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죠. 이제 벌써 장원님께서 미국에 오신 지가 꽤 이제 시간이 더 지났네요. 거의 저도 한 16년, 17년 이제 됐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미국 생활 동안 좀 가장 고마웠던 분이 있다면 누가 떠올리시나요? 저는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을 뽑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 그래도 뭐 굳이 한 명을 뽑자면은 제가 제일, 찌질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일 때 저를 받아준 지도 교수님? 네,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네, 감사했고, 그때는 좀 두려움도 많았고, 그죠?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어렵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걸 다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네. 어쨌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너무너무 많죠.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엔지니어 중에서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얻는 일이 정말 많았고, 네. 뭐 누구 한 명을 뽑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원님만의 약간 원픽, 누군가 장원님께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추천을 매번 하는 그런 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책이 있나요? 한번 재밌게 읽어보세요라고 한다면은,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 재밌었고요. 그 이외에도 많죠. 뭐 저에게 영향을 또 많이 준 책은 The Trusted Advisor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랑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좋았고 네, 재밌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 이제 돌아보는 커리어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6, 70% 준비가 되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보는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대학교를 보냈는데 마지막에 부랴부랴 그냥 준비를 했고 뭐 그런 빅테크에서 일하는 것도 내 연구 분야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네,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맞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잘 맞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서 네, 인터뷰를 보고 그랬던 것들. 미국 테크 업계에 또 일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조언을 하나 해드릴 수 있다면 혹시 그게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나 그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환경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현지에 있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연결을 받으셔서 듣는 게 가장 좋고, 음, 뭐 무엇보다 제가 학생일 때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분. 예, 미국은 신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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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니까, 예, 다른 그 무엇보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신분. 일할 수 있는 신분. 네, 그게 첫 번째인 거를 꼭 놓치지 마시고, 네,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 음, 그리고 막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죠? 네, 안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내가 될 수 있게 하려면은 뭘 하는지, 된 사람들은 뭘 했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뭐, 본인이 시도를 하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본인에게 기대하는 점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올해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의 전문성을 좀 더 깊이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루틴으로 정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스스로 좀 만들어 보는 거. 회사에서 당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당연히 알면 좋은 것들. 네, 그게 나에게 넥스트 레벨로, 그 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좋은 사이언티스트로서, 더 좋은 동료로서, 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이 시키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 뭔지는 알잖아요? 누구나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루틴으로 한번 꾸준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